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학의 최소원 선생입니다. 자, 제 화학원 수업에 관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얼굴 뵙고 그리고서 말씀을 드리면 더 좋겠지만 또 장소나 아니면 시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제한이 좀 있어서 그래서 먼저 이렇게 미리 인사를 드리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닿으면 이제 현장에서 뵙고 더 자세한 이야기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좀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줄여가지고 그래서 3개의 주제로 학부모님들께 이 수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화학원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 링크 아래에 그 댓글창에다가 제가 오늘 요 3주제 수능화학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공부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그 타임라인을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발췌해서 점프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수능화학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자녀들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알고는 계셔야 하잖아요. 그랬었을 때 이 화학원이 요즘에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알면 자녀들한테 그래도 한마디라도 거들면서 야, 이 화학원이 요즘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그럼 너 그런 부분을 좀 더 해보는 건 어때? 이런 말 한마디가 뭐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뭐 그런 거보다는 훨씬 그런 얘기는 어디서 이렇게 엄마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고요. 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야지 이제 공부법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 공부법 파트는 아무래도 제가 비킬러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고 킬러와 중킬러 공부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중상위권 이상 그러니까 뭐 4등급에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현재 1등급에 있는 학생들까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갈 내용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저의 그 교육관 때문에 커리큘럼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혹시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를 듣다가 관심이 좀 생기시거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수능화학원은 어떻게 달라졌냐예요. 글씨를 좀 적어보면은 수능 시험 기준으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갈 때 크게 달라집니다. 뭐 교과서가 바뀌었거든요. 당연히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이것만 알고 계셔서는 안 되는 것이 21년 수능에서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이게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생명과학 2 20번 문제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고 그 오류가 발생한 걸 학생들의 혼란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의도로 해서 그런 거긴 한데 이례적으로 사법부가 관여를 하죠. 그러니까 너가 잘못했어 라는 판정이 12월 말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가원장이 교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화학팀 그리고 생명과학팀이 같이 이제 인사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큰 변화가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변화는 거의 개가 고양이가 되는 느낌의 변화고요. 아예 달라졌다는 얘기고요. 교과서가 다른데요, 뭐.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의 변화는 고양이가 호랑이가 된 느낌? 그 정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올해 또 뭐 이렇게 들썩들썩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흐름을 쭉 이어가는 24년의 수능을 볼 학생들이 자기는 무슨 기출 문제를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로 공부를 이렇게 뭐 깜깜이 상태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2021년 이전에는 화학원은 솔직히 인기가 별로 없는 과목이었었습니다. 인기가 별로 없는 과목이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그림이 설명을 해줘요. 여기 난이도가 높은 문제와 난이도가 낮은 문제, 문항 번호는 1번부터 20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번호가 아무래도 좀 쉽고요. 20번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2021년 이전에는 문제의 난이도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19번과 20번에 모든 난이도가 다 집중이 돼 있었던 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만점자가 속출하면 안 되기 때문이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다 평이하게 출제하다가 마지막 2문제 정도만 되게 세게 출제를 했다.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 않나요? 네.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같은 반에서도 보면 공부 많이 안 한 학생도 있고, 뭐 그냥 남들만큼 공부한 학생도 있지만 엄청 열심히 공부한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별로 많이 공부를 안 한 학생도 화학원이라는 과목은 뭐 좀만 공부해도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 쉬운 과목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좀 많이 공부한 학생들은 점수가 요 정도가 되고, 진짜 많이 공부한 학생들은 점수가 요 정도가 나오게 되니까 공부한 양에 비해서 점수로 보답받는 정도가 좀 덜했어요. 그럼 이게 보답받는 정도가 덜하게 되면 그럼 학생들이 신나서 공부하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게다가 마지막 두 문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서 확실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보장이 생길 정도로 쉬운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다른 친구들 놀고 있었을 때 나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마지막 날 만난 시험 문제가 나랑 좀 잘 안 맞는, 내가 잘 모르는 문제만 나온다면, 좀 운이 좀 없다면, 그러면 점수가 이제 뒤집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또 설령 문제를 잘 맞는다 하더라도 평균 점수가 여기쯤에서 형성이 되게 될 테니, 평균 점수가 높아지면 그럼 표준 점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물론 그 당시에는 100분위가 더 우세하긴 했지만 이런 폐해 때문에 그랬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낮아지게 되어서 자기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50점 만점을 받아도 그걸 가지고서 다른 과목에 비해 가지고서 메리트를 더 많이 얻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과목이 돼버렸던 거죠. 이랬었던 과목이어서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뭐라고 하면서 공부를 했었냐면, 나 이번에 수시로 갈 거야. 수시로 갈 때 등급컷만 맞추면 돼. 등급컷 맞추는 데는 화학이 좋대. 좀만 공부해도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조금만 더 공부하면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어차피 마지막 두 문제는 찍기운이래. 그래서 찍어서 맞추기만 하면 된대. 근데 나머지 문제를 다 맞힌다는 보장이면은 제일 번호가 적은 걸로 찍으면 둘 중에 하나는 맞는데,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시면 19년, 20년, 21년에 화원의 1등급 컷은 대부분 다 47점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게 방금 전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됐기 때문이었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이렇게 평가원 팀이 구성이 조금 달라지면서, 구성이 이렇게 좀 달라지면서 문제의 난이도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볼록 나온 형태의 모습으로 달라지게 됐죠. 이렇게 되니까 이 시험이 2022년 6월 평가원에 처음으로 나온 시험이었거든요. 6월 평가원에. 이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재수종합반에 가서, 제가 이제 강남대성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재수종합반에 가서 이 6월 평가원에 대해 어떻게 시험 좀 잘 봤니?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시험이 이렇게 쉬워도 되나요?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너무 쉬우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대치동에 갖고서 이제 현역 고3 학생들을 만나가지고서 시험 잘 봤니? 물어보면은 그 학생들은, 선생님, 원래 이렇게 수능이 어려운 거예요? 6평 왜 이렇게 어려워요? 같은 시험지를 봤는데 온도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반응이 나타났었던 때가 이때였었습니다. 6월 평가원 때. 그게 왜 그러냐? 예전처럼 조금만 공부하면 점수가 조금밖에 안 나와요. 좀 많이 공부를 하면 조금 나오는데, 요렇게까지 갔어요. 근데 재수생들은 솔직히 이제 재수를 하면서 이제 화학 공부 많이 했잖아요. 마지막 이 두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만 고민하던 학생들이었는데 갑자기 킬러의 난이도가 확 떨어지니까 얘네들의 난이도가 높아진 거는 이건 내가 좀 하면 돼. 괜찮아. 근데 이거 이렇게 쉬워도 되나? 이렇게 쉬우면 애들이 다 맞출 텐데 나만 맞춰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 모양이죠. 시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점수 분포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평균 점수가 어디서 형성이 되었겠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평균 점수가 내려오게 됐죠. 평균 점수가 내려오니까 표준 점수가 어떻게 됐겠어요? 표준 점수가 엄청 뛰었죠.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 표준 점수 1등인 과목이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요즘에는 표점으로 많이들 이제 그 100분위에서 표점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학에서 선발을 할 때, 학생들을 선발을 할 때요. 그러다 보면 이런 화학원에서 잘 준비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그러면 입시에서 확실히 유리해지는 포지셔닝을 선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 시험 볼 때 화학원에서의 관심사는 양적 관계 키를 어떻게 풀어요? 중화반응 키를 어떻게 풀어요? 풀까요? 풀지 말까요? 그냥 저 찍을까요? 아니면 저는 1등급만 맞으면 되는데 꼭 만점 안 받아도 되는데 화학원 할까요? 말까요? 이게 관심이었었다면 그게 이제 이렇게 바뀌죠. 4페이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3페이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마지막 페이지 가지를 못하겠어요. 3페이지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아니면 선생님 중킬러부터 좀 마스터를 해야지 킬러는 나중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이제 걱정거리로 좀 바뀌게 되었죠. 자, 화학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공부법도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요건 잠시 후에 다시 오고요. 아이고, 네, 예전에는 화학원 문제를 풀 때, 아니 공부를 할 때 B킬러는 시간을 한 20% 정도, 중킬러는 시간을 한 30% 정도, 킬러에다가 50% 이렇게 이제 왕창 몰아치는 그런 공부를 했었다면 요즘에는 좀 바뀌어서 B킬러에다가는 10%, 20% 정도를 주고 준킬러에다가 60%, 70%의 시간 할애를 하고 그리고 킬러가 오히려 20, 30%대로 줄어드는 그런 이제 공부의 시간 안배가 가장 유리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때예요. 그걸 가늠하면서 이 부분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제풀이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되게 재미있는 실화를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7년, 2018년에는 시대인재 학원에서 서바이벌 모의고사 제작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2019년부터는 강남대성에서 이제 강목회의라는 모의고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모의고사를 다 만들고 나면 거의 완성됐을 때쯤에 학생들을 불러서 알바생을 불러요. 근데 그 알바생이 보통 이제 서울의예나 아니면 연세의예 입급되는 애들이죠. 그 학생들 불러갖고서 우리 문제 좀 한번 풀어볼래? 하는데 알바비도 꽤 많이 줍니다.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줘요. 학생들을 불러서 자, 이번에 만들어진 모의고사인데 이거 한번 풀어봐요. 그래서 이제 시간 타이머 30분 딱 맞춰놓고 그러고서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 학생 혼자서 막 풀어요. 삐삐삐삐 하고 30분 시간이 울리면 그러면 이제 직원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다 같이 들어가갖고 그 학생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좋았고요. 이 회차 밸런스가 좀 좋았었던 거고 너무 어려웠고요. 이 문제 너무 지역적이었고 이 문제 참신했고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경쟁업체에 비해 가지고서 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쫙 듣죠. 학생한테 이제 선생님들이 듣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학생 점수가 몇 점 나왔어요? 28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 얘기 들으면 웃는단 말이에요. 28점 맞, 50점도 아니고 20.8점 맞은 애가 무슨 뭘 평가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그 알바를 한 주 하고, 2주 하고, 3주 하고, 4주 하고, 이렇게 되면, 삐삐삐 소리 났었을 때 선생님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휴대폰 보고서 놀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풀고서 시간이 좀 남아갖고요. 답안지 주세요. 채점하면 50점 만점이에요. 그러면 막 하고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학생들은 서울의예, 연세의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 공부를 잘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막 20점, 30점 점수가 나왔다고요? 그 학생들의 실력이 줄었을까요? 그렇죠. 뭐 까먹은 건 좀 있을 수 있겠죠.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 5, 6개월 정도 안 봤을 테니까. 그런데 그런 학생들도 한 달 정도만 다시 한번 책을 보고 문제를 몇 번 풀어보다 보면 그 잃어버렸던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예전과 같은 퍼포먼스를 발휘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몰입해서 공부를 하는 게 학생한테 성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때가 있고요. 그걸 우리가 흔히 좀 이제 양측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걸 해야 할 때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골고루 배정해가지고서 자기의 감각이 떨어지지 않게끔 유지시켜가면서 발전해 가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킬러 파트가 유난히 좀 그렇습니다. 저는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인데 크게 저는 3가지로 나뉘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내용 정리, 뭐 지식을 쌓는다, 과목을 공부할 때 처음 만나는 단계다, 학생들을 선행학습할 때 보통 이걸 했다고 해갖고 선행학습을 했다라고 말을 한다. 문제풀이, 반복 연습을 해야 된다. 여러 유형을 이제 접해보면서 배웠던 스킬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반복한다. 실제 성적을 결정하는 단계는 2단계니까 문제풀이 많이 하고 가야 된다. 근데 학생들이 내용 정리는 잘 되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있어요. 그 학생들이 못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런 내용이 화학 공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학생들도 많아요. 브릿지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 바로 책에서 배웠었던 내용이 점수로 이어지려면 책에서 나온 내용을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가 좀 다른 말로는 스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부분으로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이 실려있지 않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그 선생님 수업 진짜 잘한대, 그 선생님 정말 잘 가르친대 라고 할 때 그 부분은 내용 정리를 잘함도 아니고 문제풀이를 잘함도 아니고, 이 내용이 왜 문제풀이에 그렇게 적용되는지를 학생들한테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 학생들도 아무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정말 잘하는 선생님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브릿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5개를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과 100개를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은 당연히 3페이지의 문제풀이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이 질문을 매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생님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다 풀고 4페이지 들어갈 때 몇 분에 넘어가야 돼요? 급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친구들 매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21년 이전에는 제가 이걸 갖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난 13분이 좋다고 생각한다. 13분보다 더 빠르다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빠르면 실수의 가능성이 좀 있고, 여기까지가 보통 문항수로 따지면 16문제예요. 16문제를 13분에 푸는 게 좋았다라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이 4문제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이 4문제에 17분, 마킹 빼고 16분을 투자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옛날 얘기예요. 요즘에는 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4페이지? 아니야. 어차피 딱 봐가지고서 문제 안 풀리면 어차피 못 푸는 문제고 웬만하면 풀릴 거야. 그러니까 18분에 넘어가는 걸로 하자. 로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가 많이 강화가 된 거죠. 그래서 준킬러의 공부 비중을 예전처럼 극단적으로 킬러에 기울여 있었던 공부가 아닌 좀 많이 균형 잡힌 공부를 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자, 그걸 내용 정리를 할 것이냐, 스킬 정리와 같은 브릿지를 할 것이냐, 문제풀이를 할 것이냐, 문제를 풀어도 엔제를 풀 것이냐, 세트를 풀 것이냐, 그리고 엔제를 풀 때 여기에 있는 난이도는 어떤 난이도의 문제를 푸는 것이 좋으냐, 이 학생한테는 지금 양치기가 필요한 시기이냐, 아니면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기이냐는 학생들마다 모두 달라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과제물,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지 커리큘럼에 녹여내는 것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공부량이 예전에는, 자, 보이시죠? 여기 이제 킬러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요즘에는 중킬러가 관건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시면 여기는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언덕길이 좀 앞쪽에 당겨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인 건 거예요. 그래서 좀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잘 안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머뭇대는 바람에 여기는 문제를 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렸네. 점수가 완전 폭락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평균 점수가 많이 낮아진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저는 뭐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론 정리와 기출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서 아까 말씀드린 브릿지를 좀 빨리 정리를 해주려고 해요. 스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스킬도 있고 저런 스킬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남은 시간 동안 문제 풀 때 이 문제가 바로 그때 제가 설명했던 그거예요. 이게 그거였군요. 이렇게 해야 이 시기가 자신을 위한 숙달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브릿지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그래서 겨울방학과 6월 평가원 이전에 이제 다 끝내는 걸로 목표로 해서 하고, 주제별로 이게 지금 뭐 저만 아는 용어이긴 하지만 킬러 초급, 킬러 중급, 준킬러, 킬러 고급 교재들입니다. 이 교재들로 1년 내내 가는데 주제별로 해가지고서 집중적으로 하는 엔제 형식의 문제들이고요. 세트도 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급 세트 문제, 그리고 고급 세트 문제, 여기 이제 조금 좀 특화되어 있는 세트 문제 해서 엔제와 세트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고, 혼자 자습하시는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과제물도 역시 좀 이렇게 난이도별로 이제 분류된 문제들과, 그리고 이제 주관식으로 돼서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별로 해가지고서 이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월간지가 계속해서 나가게 될 것이고, 주간지가 또 계속해서 나가게 될 것이고, 그 주간지들은 지금까지 학생들이 보지 못한 형태의 문제로, 그래서 하나씩
예를 들어 이만한 문제가 있다면 요만큼을 해결을 해야 그 다음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해결해야 그 다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월간지하고 주간지로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공급해 드릴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라고 봐요.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증상을 앓고 있어서 솔루션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가장 큰 흐름은 선생이 잡아주고 그 밖에 이제 자잘한 개인차에 의한 차이점들은 이제 학생과 함께 이제 선생이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이런 식의 진행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강의 기획서를 이제 실어봤습니다만 뭐 글씨는 잘 안 보이실 테니까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3개의 주제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생각보다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서는 빼먹고 이제 생략하고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더 드릴 내용들은 좀 있지만 핵심은 다 말씀드렸으니 이 수업을 선택하시는데 그리고 저랑 같이 수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화학원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흐름을 잡는데 이 시간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